네, 오늘 유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 외에도 원자재 가격들이 작년에 초에 전쟁 나고 난 이후보다는 많이 내려왔죠. 그렇다 보니까 식품주들도 좀 다시 보자라는 얘기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 라면 수출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오늘은 농심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산업이부의 지수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농심은 라면 수출 좋았다 그럴 때 주가가 좀 굉장히 올랐다가 연말쯤 돼가지고 갑자기 피크아웃 이슈 나오면서 주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농심 주가 상황을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농심 주가 연초 30만 원대로 시작했었는데요. 네. 장중에 지난해 10월에 50만 원을 찍을 정도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이유는 라면의 인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라면의 인기 척도인 수출을 좀 살펴보면 지난해 10월에 이미 전년도 연간 기록을 넘어섰기 때문에 대표 라면 기업 농심도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농심은 미국과 중국의 현지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면 수출 1위 기업은 아니지만 K컨텐츠 인기와 더불어서 현지 라면 매출도 늘었습니다. 특히 농심 전체 매출의 약 18%를 차지하면서 한국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 제2공장을 설립한 이후에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주가도 네. 힘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3분기 미국의 매출이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농심의 해외 성장이 피크아웃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10월 이후 주가가 빠지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14%의 상승에 그쳤고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18.7%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제 연말에 좀 내려온 상황에서 마감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부터 미국 시장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피크아웃, 이제는 거의 성장할 만큼 성장한 거 아니냐, 해외 시장에서 더 이상 성장세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우려감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상황이 어때서 그렇습니까? 네, 지난해 3분기 미국 매출 살펴보면요. 1,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1% 하락한 수치인데요. 2022년 5월 이 공장 가동을 시작한 이후에 실적이 반영된 같은 해 3분기 미국 시장 매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0%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성장세가 둔화되더니 이 공장 가동 1년 만에 역성장 기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쇼크로 받아들였는데요. 역성장의 이유는 제2공장 가동 이후 소매점들이 주문량을 크게 늘렸는데 예상만큼 판매가 늘지 않았습니다. 네. 1년간 주문은 많이 했는데 재고가 쌓이면서 소매점들이 좀 발주량을 줄였는데요. 특히 아시아마트 같은 전통적인 채널들에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그나마도 이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매출이 소폭 성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농심이 북미에서 공장 또 하나 짓는다라는 얘기도 들려오는 것 같고 3공장까지도 간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어떻게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좀 신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농심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해 3분기 북미 공장의 가동률은 68%에 달합니다. 설립 이후 가동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지 상황을 고려하면 60%가 넘는 가동률이면 증설이나 새로운 공장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3공장 설립 이야기는 지난해 3월 주주통회 때 신동원 회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이후에 지난해 7월에 또 취임 2주년 기념 임직원 이메일에서도 다시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이 3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이어서 설득력을 얻었었는데 최근에 농심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또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가 공장 가동률도 점점 떨어지기 있기 때문에 고민이 네. 깊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농심은 이 가동률이 올해에도 6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 공장의 한 개 라인을 더 증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60% 가동률 이상이면 공장을 증설하는 게 맞다라고는 하지만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좀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공장 하나 더 지었는데 가동률이 뚝 떨어져 버리면 이익이나 뭐 증설한 비용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가 더 들 수도 있으니까. 지난해 4분기부터는 그러면 농심의 해외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다행히 조금 반등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 4분기에 다시 미국 시장 매출이 상승 전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4분기 북미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약 9% 오른 1,700억 원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또 앞으로도 이 공장 설립 당시처럼 50%의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아시안푸드와 또 라면에 대한 선호도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농심은 멕시코 전담 영업 조직을 신설하고 중남미 진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미국 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멕시코에 수출해서 5년 내 농심을 멕시코 탑3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지난해 7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매출이 늘어나면 미국 네.
법인의 매출 성장률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상공장 착공은 아직 농심이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한 데다가 또 실적 상황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2025년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올해 전체적으로 농심을 바라볼 때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추이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산업이부의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